오늘은 8장 7절 컴플렉스 매트릭스의 아이겐밸류와 아이겐벡터에 대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8장 7절 복소 고유값과 고유벡터. 자, 여러분들은 지금까지는 실수 고유값과 실수 성분을 갖는 고유벡터들에 대해서 공부해 왔습니다. 그러나 실수 행렬도 복소수 값을 갖는 고유값과 또 복소수 성분을 갖는 고유벡터들을 갖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복소수인 고유값과 그에 대응하는 고유벡터를 다룰 수 있어야 됩니다. 본절에서는 복소수 성분을 갖는 행렬과 그 복소 성분의 고유값 또 복소 성분을 갖는 고유벡터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n개의 복소수 성분을 갖는 벡터들의 집합을 이렇게 표시합시다. n차원 벡터들의 집합이죠. 근데 성분들이 복소수라 이걸 CN으로, 시드 N으로 표시합니다. 이것을 복소수 N 공간이라고 합니다. 그전에는 이제 우리 실수 N 공간을 RN에 대해서 공부했었죠. 자, 요 집합을 복소수 N 공간이라고 하고 시드 N으로 씁시다. R2D N 상에서 정의된 복소수의 벡터의 덧셈과 스칼라 배와 같은 방법으로 이 CN상의 덧셈 연산과 스칼라 연산을 복소수 덧셈 연산을 그대로 쓰고 그 다음 스칼라를 복소수 C에서 선택하면 복소수 N 공간 CN도 RN과 마찬가지로 이제 벡터 공간이 됩니다. 이 CN의 N개의 1차 독립인 단위 벡터를 E1, E2, EN 으로 표시를 하면 그럼 CN의 임의의 벡터는 임의의 벡터 V는 V 이퀄 이 아이들의 1차 결합으로 표시할 수 있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요 C에는 성분들이 다 복소수입니다. 요것들은 다 실수지만 여기에 앞에 스칼라를 복소수로 곱했기 때문에 그 복소수 요 G1, E1은 요 첫 번째 성분에 있는 복소수를 다 표현할 수 있고 요 G2, E2는 요 두 번째 성분에 있는 모든 실수 복소수를 다 포함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요것들이 요 모든 임의의 그 CN 안에 있는 벡터들을 다 스팬할 수 있으므로 그리고 또 이것도 1차 독립이므로 그래서 CN의 기저가 되죠. 1차 독립이면서 스팬하니까 CN은 이 기저를 CN에 대한 표준 기저 스탠다드 베이시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여러분들이 켤레 복소수 이미 다 배워서 알겠지만 G 이퀄 A 플러스 BI에 대해서 G 반은 A 마이너스 BI가 되고 우리는 이걸 G의 켤레 복소수 컨주게이트라고 하죠.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라고 하죠. 그리고 G의 크기는 스퀘어 루트 오브 A제곱 플러스 B제곱으로 이렇게 구해서 썼었죠. 자, 보통 이제 U가 이게 그 CN 안에 있는 벡터라고 한다면 U의 컨주게이트,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는 각 성분들의 컨주게이트들이 모인 거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 U 벡터, UV를 CN 안에 있는 임의의 벡터라고 할 때 UV를 다음과 같이 정의합시다. UV는 U.V, 닷 프로덕트, 인너 프로덕트를 어떻게 정의하냐면 이렇게 인너 프로덕트를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요. 닷 프로덕트, 인너 프로덕트를 어떻게 쓰냐면 V1의 바의 U1 플러스 V2의 바의 U2 VN의 바의 UN으로 이렇게 쓰기로 합시다. 이게 이제 실수일 때는 요 바가 있으나 없으나 똑같으니까 똑같고 요 U1, V1이 순서가 그러니까 실수들을 곱하는 거니까 순서를 곱할 때 전혀 차이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복소수 CN상에서는 순서를 요대로 지켜줘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요렇게 정의한 연산, 요 내적이 만족해야 될 네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합니다. 자, UV의 인너 프로덕트는 이렇게 VU의 인너 프로덕트의 컨주게이트. U 플러스 V의 W에 요거 분배 법칙 성립하고 그 다음에 상수변 앞으로 튀어나오고 이 non 네거티브 하고 그리고 0이면 언제나 내적이 0이면 언제나 0이고 즉 내적이 만족해야 될 네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우리는 내적을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CN 안에 있는 두 벡터 UV에 대해서 유클리드 내적 그걸 U.V로 표시하고 유클리드 노름 U의 유클리드 노름을 U의 이렇게 노름으로 표시합시다. 그리고 U와 V 사이의 유클리드 디스턴스를 다음과 같이 정의합시다. 즉 UV의 인너 프로덕트는 다음과 같이 순서를 잘 보세요. V1 바 U1 플러스 V2 바 U2 VN 바 UN 이를 인너 프로덕트 표시했습니다. U의 노름은 똑같고 디스턴스 이전과 똑같은 모양으로 나타나죠. U하고 V가 인너 프로덕트가 0인 경우에 우리는 올소고날 한다고 얘기했고요.
자, 그러면 벡터 u가 주어지고 벡터 v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유클리드 내적과 유클리드 거리를 구해봅시다. 뭐 유클리드 인너 프로덕트. 인너 프로덕트 구하면 정의대로 쭉 쓰면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정의대로 쓰면 V1 바 U1 플러스 V2 바 U1 플러스 V3 바 U2, U3 해서 쭉 계산해주면 8 플러스 4i가 되죠. 디스턴스는 U-V의 노름이 되니까 자, 각각의 성분에서 여기서 요걸 뺀 거에 제곱 플러스 요거에서 요거 0에서 0 뺀 거에 제곱 요거 1 플러스 3i에서 1 플러스 3i를 뺀 거에 절대값의 제곱이 되면은 그러면 이게 이제 스퀘어 루트 13이 되죠. 이런 식으로 디스턴스를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정리 8.7.1 만일 람다가 n/n 실수 행렬 a의 고유값이고 x가 그에 대응하는 고유 벡터라면 람다 바도 a의 고유값이고 x의 바도 그에 대응하는 고유 벡터다.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예요. 자, 한번 봅시다. x가 이제 고유 벡터니까 논제로 벡터죠. 자, 논제로 벡터고 따라서 x의 컨주게이트도 바도 논제로 벡터가 되는 것이죠. ax 이퀄 람다 x이므로 고유값 고유 벡터 관계가 있으니까 ax 바를 보면은 이거는 이게 이제 ax 바는 a가 실수 행렬이니까 a의 바가 있으나 없으나 똑같으니까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러면 ax 이퀄 람다 x니까 이렇게 쓸 수 있죠. 요건 실수니까 람다 컨주게이트 곱하기 x 컨주게이트로 풀었을 수 있죠. 그 얘기는 요 논제로 벡터 스칼라 논제로 벡터니까 요게 a의 아이겐 밸류고 요게 아이겐 벡터라고 쓸 수 있다는 소리죠. a가 실수 행렬이기 때문에. 오케이?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a가 실수 행렬이면 복소수 고유값이 하나가 나오면 그 컨주게이트도 언제나 고유값이 된다는 거예요. 고유값이 쌍으로 나타난다는 소리예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실수 행렬인데 복소 고유값이 있다. 그럼 언제나 쌍으로 나타난다. 그럼 그 고유 벡터도 쉽게 구할 수 있다. 위의 내용은 실계수를 갖는 다항식의 복소수구는 켤레 복소수 쌍 a 이퀄 나타난 사실과 일치한다. 이게 여러분들 이거 봤었죠? 이런 내용도 봤죠? 실계수를 갖는 다항식의 근이 복소수라면 언제나 켤레 복소수 모양으로 짝을 지어서 나타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특성방정식의 근이 쌍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위에 결과가 나타난 겁니다. 또 A가 이렇게 이제 mn of C상에 n/n 행렬이라고 하면 A의 A의 바는 요 AIJ의 바가 되고 또 A의 이 컨주게이트 트랜스포즈는 AJI의 바들을 IJ 성분으로 갖게 되죠. 자, 컨주게이트 트랜스포즈 얘기했습니다. 정리 8.7.2는 A가 실대칭 행렬이면 A는 실수인 고유값만 갖는다는 얘기입니다. 실대칭 행렬이면. 그러니까 성분이 다 실수예요. 근데 대칭 행렬이에요. 그럼 고유값은 복소수가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람다를 A의 고유값이라고 하면 AX 이퀄 람다 X가 되죠. X는 논제로 벡터고. 그러면 양변에 X 컨주게이트 트랜스포즈를 곱해줍시다. 컨주게이트 트랜스포즈를. 그러면 X 컨주게이트 트랜스포즈 AX가 이렇게 쓸 수 있죠. AX는 람다 X고 람다는 앞으로 튀어나오죠. 이렇게 해서 이건 X.X니까 X의 노름의 제곱이 되죠. 그러면 람다는 이렇게 쓸 수 있죠. 나눠줘서. 자, 영환이 실수임을. 그러면 문제를 봅시다. 요거는 일단 실수니까 요 X 스타 AX가 실수인 것만 보이면 람다가 실수인 게 보여지는 것이죠. 자, 근데 봐요. 요게 이제 요건 1/1이에요. 스칼라란 말이에요. 그쵸? 1/n 곱하기 n/n 곱하기 n/1이니까 이건 1/1이에요. 스칼라에 컨주게이트 해줬어요. 그럼 컨주게이트 해주면 쭉 풀었을 수 있죠. 근데 이 컨주게이트 트랜스포즈인데 요 X가 일단 이 컨주게이트 트랜스포즈에 또 바가 있으니까 이 바가 없어지면서 이건 X 트랜스포즈만 남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AX의 바가 됐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요거를 어떻게 풀었을 수 있냐. 요게 바로, 요거를, 풀었으면은, 요거랑 같아지는 걸 보일 수 있어요. 그럼 요걸 풀었으면은, X의 트랜스포즈, 요거, X바의 트랜스포즈, X바의 트랜스포즈를 쓸 수 있으니까, X의 컨주게이트의 트랜스포즈니까 X의 스타가 될 수 있고 A의 컨주게이트의 트랜스포즈가 되니까 A의 스타가 될 수 있죠. 따라서
그래서 요거는 x 컨주게이트 트랜스포즈 곱하기 a의 컨주게이트 트랜스포즈 곱하기 x가 돼서 그런데 a가 실대칭 행렬임으로 a하고 a의 컨주게이트 트랜스포즈가 같아져요. 따라서 요건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럼 봅시다. x의 스타 ax가 x 스타 ax의 컨주게이트하고 똑같아진다는 소리는 요 값이 실수라는 소리죠. 따라서 x 스타 ax가 실수이므로 요 람다가 실수가 되는 것이죠. 람다가 실수라는 소리는 a의 고유값이 다 실수라는 소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실수에 대해서 요 그 컨주게이트가 자기 자신에 같다는, 그러니까 스칼라에 대해서 바가 컨주게이트가 자기 자신하고 같다는 걸 보여줌으로써 요거가 실수인 걸 보여서, 람다가 실수인 걸 보여서 a의 고유값이 모두 실수라는 걸 보여준 것입니다. 자, 어쨌든 실계수 성분의 행렬은 고유값이 다 실수다는 것을 보일 수가 있는 겁니다. 앞에서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실계수 행렬 C, 자, 요런 거 a-b, ba라는 요 행렬의 고유값은 a 이퀄 람다 이퀄 a 플러스 마이너스 bi가 돼요. 요건 실계수 행렬이지만 고유값이 복소수가 나오고, 복소수가 나오면 이렇게 켤레 복소수로 나온다는 소리예요. I 고유값이. A, B가 둘 다 0이 아니라면 이제 C는 다음과 같이 쓸 수도 있죠. 요거는 이렇게 풀었을 수가 있죠. 요걸 이렇게 풀었으면은, 그리고 여기서 세타는 원점과 점 A, B를 잇는 선분과 양의 X축 사이의 각이다. 이건 어떤 의미냐면, 이제 이게 내가 여기서 보여주고 싶은 건 뭐였냐면, 요 행렬들이 어떤 행렬과 닮음인가를 보여주려고 한 거예요. 닮음 행렬 관계를 보여주려는 거예요. C의 특성 방정식은 먼저 이렇게 되고, 따라서 이제 람다는 A 플러스 마이너스 BI가 되는데, A와 B가 둘 다 0이 아니면 이제 이건 이제 완전한 복소수 쌍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A는 이렇게 쓸 수 있고, B는 이렇게 쓸 수 있거든. 이게 이제 저기 정리죠. 드몰간의 정리죠. 어쨌든 그러면 요 행렬 곱하기 요 행렬로 풀었을 수 있고, 요거는 요렇게 쓸 수가 있으므로 따라서 이렇게 박혀진다게 쓸 수가 있는 것이죠. 실제로는 이 모든 행렬은 이 고유값이 두 개 디스팅트한 고유값을 갖잖아요. 서로 다른 고유값을 가지니까 그 고유값을 주 대각선 성분으로 하는 대각선 행렬과 닮음이라는 거 기억나죠? 어떤 행렬이 서로 다른 고유값을 가지면 그 고유값을 대각선 성분으로 하는 대각선 행렬과 닮음이다. 하죠. 요게 이제 요 행렬도 마찬가지로 요걸 고유값으로 하는 대각선 행렬과 이 닮음이다. 주대각선 성분으로 하는 대각선 행렬과 닮음이라는 걸 보일 수 있는데, 그때 쓸 수 있는 테크닉입니다. 어쨌든 그 중에서 요 일부를 여기서 이제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8장 7절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8장 7절은 이제 다른 앞에서 여러분들이 배웠듯이 고유값을 구하는 거, 고유벡터를 구하는 문제들이 연속입니다. 단지 대상이 실계수 행렬에서 이제 복소계수 행렬로 바뀌었다는 거. 그것만 차이입니다. 그리고 이제 노름을 구하는 거, 또 내적을 구하는 거, 또 디스턴스를 구하는 거.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복소 성분을 갖는 행렬들에 대해서 그것이 이제 대칭 행렬일 경우에 이제 갖는 성질, 모든 고유값이 실수라든지 하는 그런 성질들을 이용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내용들을 정리를 숙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문제들이 다음과 같이 쭉 전개되고 있습니다. 헐수 부분, 실수 부분, 또 복소수 고유값, 가역 행렬. 토론과 발표에서는 이제 앞에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수 있는 문제, K가 실수이고 V가 Rn은 복토이면 Rn은 벡터이면 이런 식을 만족되는데, 이런 경우에 이 식이 이제 복소수로 이제 확장됐을 경우에는 이 똑같은 식이 성립하느냐? 답은 이제 같죠. 복소수일 때도 성립한다. 즉 이런 것들이 뭘 보여주냐면, 여러분들이 실수일 때 그동안 배워온 것들이 이제 복소수 행렬 또 복소수 벡터의 확장이 이제 어떻게 자연스럽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연습 문제들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또 이런 경우 이거는 이제 대칭 행렬이긴 대칭 행렬인데 복소 성분을 갖는 대칭 행렬이죠. 이런 경우에는 고유값이 보면 알겠지만 실수가 아닐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허미시한 행렬은 대칭 행렬의 컴플렉스 버전으로 일반화된 그 허미시한 행렬의 고유값은 다 실수가
벡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소 대칭 행렬이 실대칭 행렬의 일반화가 아니라 실대칭 행렬의 일반화는 허미시한 행렬이 되는 것을 그런 동기를 이제 P 문제에서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거나 안 하거나. 그래서 다음 절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고유각과 고유벡터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앞에서 배운 그런 행렬들에 대한 일반화된, 그러니까 실계수 행렬에 대해서 배운 내용들의 복소 행렬로의 제너럴라이제이션들을 다음 절에서 다루게 됩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하십시오.